자, 한 의사가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의료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사실 이미 폭풍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한 의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모두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에는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한방대책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셨군요. 의사협회 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김태호 기획이사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자격, 그러니까 면허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일단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허는 치료 방식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의료기기 사용과는 별개라는 것이 한의사 측의 주장이고, 면허가 없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이 의사분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주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은 안전입니다. 현대 의료기기는 단순한 우리 카메라나 또는 이제 돋보기 같은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기계를 면허가 없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의사가 아닌 우리 한의사분들께서 사용하셨을 경우에, 더군다나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 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현대 의료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 세계, 특히 우리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 전통요법, 전래요법을 하시는 분들께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지금 보면은 우리 경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성을 도외시해서 생긴 여러 가지 비극을 우리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확실한 어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고, 결국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론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면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게, 예. 저희도 의료인에 포함되는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의료법상에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논란이 되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논란이 되어 왔던 이유는 이 의료법 27조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면허된 예. 것 이외의 의료행위 27조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의료법이라는 것이 기본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것이 의료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 27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이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예. 결국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이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이 27조의 해석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시겠죠. 네네. 27조 그 문제를. 근데 의료기기를 그렇다면 한의사들의 의사 면허를 받았을 때 표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써왔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도 포함이 된던 거라고 그러면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해석 자체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어떤 것을 두고 있냐라는 예. 해석인데요. 즉 의료법상에 의료기기가 양의 한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양방의 의료행위 그리고 한방의 의료행위가 어느 범위까지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냐라는 거 해석을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27조 해석은 적극적으로 자격 있는 의료인이라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예. 정리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좀 틀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어떤 부분이 바로잡겠습니다. 틀렸습니까? 일단 면허라는 것이
우리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의료법상에 분명히 의사, 한의사의 면허 구분이 되어 있고 의사는 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해서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을 받게 돼 있고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판례 얘기를 드렸지만 그 판례가 2013년도 헌재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 없으면서 그 한의과 대학 교육 과정에 있는 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기기 중에 한의과 대학에서 그 중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한의사들은 그 교육 과정에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개념의 판례입니다. 그 후에 2014년도에 대법원 판결도 업권 이외에 자기 어떤 업무 영역 이외에 면허 행위에서 허용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실과 다릅니다. 예, 서영석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위해성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자들만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의사와 않잖아요. 한의사 면허가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분이 돼 있죠. 의사 면허가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 과정이나 모든 진단 치료 과정이 현대 의료기기와 밀접히 연관이 있고 그동안 써왔던 기기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 쓰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도 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피시는데 엄밀히 의료법상에서 의사, 한의사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하지만 의료법상에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같은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예, 네. 우리 2013년도에 그 내려진 그 헌재 판결은 여러 의료기기에 대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 우리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분들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간단한 기구에 대해서 예. 우리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정도의 판결이었고 간단하게 말하면 뭐 체중계 정도 그 정도의 그런 그 인식으로 판결을 내린 건데 마치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다고 왜곡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벌써 좀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의사 면허는 양쪽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면허는 구분은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구분은 돼 있죠. 근데 그동안에 의사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해왔던 의료기기를 즉, 뭐 편의상 얘기하자면 양의에서 써왔던 의료기기를 한의들도 쓰겠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의사들 쪽에서는 그건 당연히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놓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여기는 그 법조항에 그런 게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죠. 2013년 12월에 나온 것인데 안압 측정기, 자동 안 굴절 검사기, 세극 등 현미경, 자동 시야 측정 장비, 청력 검사기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는 예를 들면 그것은 체중계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같고 사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 사실 우리가 그 안경사도 쓰시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의사가 쓰는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거고 예. 사실은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게 우리 2006년도에 CT부터 시작해서 최근 2015년에 IPL 판결까지 CT, 엑스레이, 초음파, IPL 모두 이런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 판결의 일관된 판결이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예를 들어드린 그 장비들까지만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보다 더 쓰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 소위 말하는 일반이 6년 의대 6년을 졸업한 일반이들이 쓰는 정도의 의료기기라면 예. 저희도 한의사들도
똑같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6년제를 졸업한 한의사들이라면 자격 있게 예. 그런 정도 수준의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주장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근데 그러면 6년 동안의 배움이 같진 않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한의와 일반 의사들 사이에?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의사협회 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5% 정도가 교육과정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쟁으로 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것인가라는 예.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즉 새로 나온 기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면허를 따신 의사분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분이 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기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예.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수 교육이나 추가 교육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를 나눈 건 맞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든 아까 제가 한 5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그래서 저희-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어떤 전문 단체의 의견 조회에 오는 사실이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안과 학회나 저희 의사협회 또 이비인후과 학회에 이런 기기에 대해서 한의사가 써도 되겠냐는 의견 조회가 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헌법 판결 자체가 어느 한의사가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헌법 소원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예. 판례가 계속 준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정의 헌법 소원을 통해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일관된 대법원 판례들은 이미 현대 의료기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바는 없고 면허된 그 이외의 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IPL이니 CT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초음파니 엑스레이니 사안에서 모두 한의사의 사용을 불허하는 일관적인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 판례를 뒤집고 단지 2013년도에 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이 결국 그 헌법소원 결과의 중요 사항입니다. 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 없고 위생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과 대학에서 교육받은 경우에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기들이 지금 안압 측정기나 세극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의학적 교육 과정에서 어떤 한방 원리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하고요. 또한 아까 70%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문의 과목 명칭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과 수련의 과정과 그다음에 환자를 보는 임상 실습 과정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70%가 같다고 진짜 주장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한의과 대학은 학생을 뽑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의과 대학하고 의과 대학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자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75% 이상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해서 한의학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한의학적인 진단의 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단 기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근데 진단 기기는 사실은 한의학적 원리나 양의학적 원리나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환자로부터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진단 기기 자체가 진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모순에 빠집니다.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어떤 환자가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될 때 그 질환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진단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단과 치료와 그 예후가 다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접근을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의학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그 구분이 생기는 것이지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환자에 대해서 현대 의료기기만 사용했다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 의료기기 중에 엑스레이 초음파를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 그걸 사용했을 때 한의과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를 제시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기기 사용을 의사들이 맡기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못 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들을 때는 문제가 예. 있어 보입니다. 반론해 주시죠.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예, 예. 싶은 게요.
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후 관찰이라는 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골절이라는 걸 저희가 판단할 때 골절에 양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적 골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골절은 그냥 골절이라는 현상으로서 골절인 거죠. 400년 전에도 골절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한의학적 진단과 처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 전에 엑스레이가 있기 전에 양의계에서도 똑같이 골절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했을 겁니다. 예. 근데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환자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라는 기기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골절이라는 정보를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되는 건데 예. 굳이 원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환자의 정보를 얻는 과정을 서로 원리를 나누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궁금증이 한 가지 더 생기는데요. 한의 쪽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료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 CT나 MRI 같은 기기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상의학 의사들이 본 CT나 MRI 촬영을 가지고 한방에서 그걸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차트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결과를 봤을 예.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치료에 반영하기도 하고 진단에 반영하기도 하고 지금 이미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진 않으시지만 촬영을 하지 못하는 예. 것뿐이죠. 그럼 네. 엑스레이나 CT 촬영 같은 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CT나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있도록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예. 경우는 지금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규칙상 막혀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법적인 논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진단을 하는 자체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진단을 하는 것도 의료행위고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근데 마치 그거는 진단하는 건 의료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관찰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걸 따로 분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진단이 바탕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그 오해가 생기는 게 저희는 한의사 한방 쪽에서 우리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를 이용한 음양오행 측정기를 개발해가지고 한방 원리에 맞는 진단을 한다든가 초음파로 어떤 뭐 음양오행을 측정한다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서 검증받고 사용한다면 저희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근데 어디까지는 우리 현대의학적 바탕을 둔 그런 진료 진단 행위를 하면서 또 치료는 이제 또 한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음양 오행을 알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학이 음양 오행으로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단정에서 시작하는 오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 한의학이 음양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도 현실적인 장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봐왔고 실제로 예. 해부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우는 그리고 한의과대학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다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 서양의학에서 측정한 1cm와 한의학에서 측정한 1cm는 다른 1cm인가? 그냥 그건 객관적인 물리적인 측정값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치료에 반응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진단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요, 반론을 좀 드리고 예. 그 1cm를 측정해서 치료에 이용하는 데는 의과입니다. 한방에서는 1cm를 어떤 치료의 기준으로 삼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현대의학을 받아들여서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개념의 말씀인데 그렇다 그러면 면허 체계 자체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교육 일원화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한의는 없애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고요. 예. 만약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 보는 1cm가 한의학적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한의학에서 1cm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그거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예. 제가 한의학 전문은 안 했지만 저도 이번에 사안에 놓고 자꾸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니까 인체의 어떤 항상성이 파괴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고 저희는 해부 병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게 인체에 어느 국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국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발전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근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 음양오행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기하고 혈하고 그런 음양오행적인 어떤 조화가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긴다는 게 한의학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정을 하고 반론하는 한의학에서 1cm를 측정해서 2cm에 맞는 치료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1cm라는 개념이 과연 한의학적인 1cm의 개념인지 저희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예. 일상생활의 1cm의 개념인지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반론하시죠. 한 가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예시를 하나 들면 예.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분이 계세요.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찬 형태의 냉증이나 혹은 열증, 따뜻한 성질의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을 투약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성질의 약은 차서 생기는 원인으로 예. 생긴 무릎 관절염에 쓰고 뜨거운 형태의 반대겠죠. 반대의 경우인데 그것을 어디까지 왔냐면 유전자 분석을 해서 유전자 채널이 어떻게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봐서 아 이게 따뜻한 약물에만 반응하는 군이 있구나 혹은 찬 약물에만 반응하는 군이 있구나 이런 수준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이 게 아닙니다. 한의학이 아니냐? 아니죠. 발전된 한의학이 되는 것이고 예. 특히 침을 놨을 때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기전을 좀 더 밝히고 그런 것들이 발전된 한의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을 놨는데 MRI를 통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했으므로 그것은 한의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이미 않을까라는 연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엑스레이와 CT, MRI 사용에 대해서 허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내서 우리도 사용했다는 권리를 주장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1cm 얘기 또 드리면 아까 관절염인 경우에 의과에서 접근할 때는 1cm 정도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치환하겠다, 수술해서 고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결국 약물로 또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약물 치료 효과를 1cm의 병적인 부분이 좋아졌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한의과에서 지금 제일 엑스레이하고 초음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두 개를 본격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의사 쪽에서는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그 필요해서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뭐랄까요 그 치료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보기 위한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론하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영상 진단이나 다른 그 생화학적 검사들 이런 것들 교육 과정에서 다 배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부터 뭘 자꾸 혼동하고 계시냐면 진단 치료 과정은 일관된 과정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나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은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들일 뿐이거든요. 기초 자료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환자로부터 병력 청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 사용 자체를 막는다. 그건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한의학을 400년 전의 학문으로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다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 학문은 발전하는 겁니다. 한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태호 의사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현대 한의학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서 예. 그것이 마치 양의학이다라고 말하는 건 오해죠.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막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곡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사회자님이 질문한 내용은 교육을 우리 의과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받느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좀 다른 그 내용의 부분에 답변을 대해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답을 제가 해드렸기 말씀드릴 때문에. 내용은 저는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교육이라는 것이 배운다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의과대학 교과서를 구입해서 공부하고 자기가 거기서 수련을 어떤 나름대로의 수련을 해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허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사선학도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수준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수를 방사선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단하고 치료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양쪽 주장이 뭐 지금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준비들을 상당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한 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건 뭐 그 당장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토론을 할 텐데 역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강권 문제고 하나는 이른바 이제 의료비의 문제도 있는데요.
건강권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그러니까 네 분께서 토론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저 의료비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한해 쪽에서 그걸 사용하시면 또 반대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기획이사하고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저기 표를 하나 준비를 한 게 길지 있습니다. 않게 해주십시오. 네, 예, 짧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중 방문 해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라는 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비용과 한의원에 왔다가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다가 다시 한의원에 왔을 때 생기는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예. 총 30% 정도의 비용이 감소하고요. 그 중복되는 진료비가 빠지기 때문에 14,000원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한의에서 끝까지 치료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하시는 것일 네, 테고 맞습니다. 아마 제가 뭐 예상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의사분들 쪽에서는 애초에 한의사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그 한 방을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절약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골절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다시 또 우리 현대의학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중으로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그 우리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염좌라든가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한 방에서 제대로 어떤 엑스레이 같은 판독을 할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 그걸 예를 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중으로 또 지불하게 되면 비용을 예. 지불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 추산한 바로는 만약 한 방에서 어떤 엑스레이를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 약 한 8,000대 정도가 한의사가 보유를 하게 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한 2,500억 정도가 예. 더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에 다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골절이든 뭐든 역시 한 방에서도 끝까지 침이나 뭐 이런 것으로 또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한방 입장에서는 왜 양방으로만 가라고 하느냐 이런 또 반론이 또 나올 수 있는 환자 의료 상황이고요.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죠. 예, 이게 뭐 물론 끝이 없는 그런 그 논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분을 모셔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또 되면 저희 네 분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